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일 그동안에 국무총리 주재로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상황에 대한 부처별 조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꼼꼼하게 챙겨왔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첫 번째, 경제 상황 및 공급망 방향에 있어서는 매일 시장 개정 전에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재경부뿐만이 아니라 해수부, 중기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가 매일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에너지반에 있어서는 그 상황 발생 당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비상상황점검회의를 했고요. 매일 석유, 가스, 수급 현황, 업계 역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금융시장반에 있어서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금융시장 동향 점검, 그다음 시장 안정 조치 및 수출 중기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 각 기관별로 분야별 점검 대응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교부의 동향반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세계 반별로 대응해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 상황 평가입니다. 현재 유가나 금융시장 변동성은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실물 경제에도 영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에너지 가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그런 상황 하에서 금일 아침 8시 기준으로 자료를 보고 드리면 브렌트유는 82.4불,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유는 74.5불로 어제 22시 기준입니다만 오늘 8시 기준으로는 76불로 올랐습니다. 두바이유는 80.4불로 유지해서 상황 전 대비해서는 한 13% 정도 에너지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그동안의 주요국 대비해서 높은 상승 등을 보임에 따라서 어제는 12.1%로 많이 내렸습니다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 9시 30분 기준으로는 다시 11.93%가 올라서 어제의 낙폭을 오늘은 만회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환 같은 경우도 어저께는 1476불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59불로 이것도 한 16원 이상 정도가 이렇게 다시 시장에서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실물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 중개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관측을 했습니다. 한 42건의 피해 애로가 접수가 되었고요. 그 내용으로는 운송 차질이라든지 대금 미지급, 물류비 증가 애로 등에 있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 장기화 시에 내수 회복 제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중동 지역에 운항하는 선박선원 그리고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및 인근 해역에는 38척의 배가 있고 호르무즈 해협 4척에는 26척의 선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선박에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 근로자의 경우는 현재 289개 사업장에서 45개사 2,592명의 건설 근로자들이 근무 중입니다. 대사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현재 대피 중에 있으며 안전지역은 공사를 재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실물, 금융, 에너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속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중동 외의 물량 확보도 추진하고 해외 생산분 도입, 그 다음에 공동 비축 우선 구매권 행사 등 비상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비축류도 신속하게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오전으로는 시장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되었습니다만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또 시장 쏠림 확대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서 시장 안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채권 시장 안전 프로그램도 마련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환의 경우도 오늘 아침에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쏠림 현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원달러 움직임을 각별히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분야입니다. 물가는 최근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해서 민생 물가 특별 관리 품목 관련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 민생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피해나 애로 대응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개부하고 관계부 합동으로 15개 수출지원센터 및 누리집을 통한 피해 애로도 접수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1 전담관제를 통해서 기업별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20조 3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금리 인하 그리고 대출 확대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기 연장이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세정 지원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에 대비해서 수출입 물류 비상 대응 방안을 구성해서 물류 바우처 한도 정액 등 추가 지원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납사 등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 비상 대응반을 가동해서 품목별로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자금이나 긴급 운영 자금 지원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트라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헬프데스크 등을 통해서 기업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선박 통항 안전 조치를 위해서 선원인별로 상세 현황을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인근에 있는 우리 선원들은 전체가 186명입니다. 내양 선사에는 144명, 그다음 외양 선사에 42명에서 186명의 인적 사항, 연락처까지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선용품을 보급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하선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까지 포함할 경우 저희들이 한 64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까지도 조치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도 비상대책반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 대피 지원을 하고 상황 종료 후에는 비용 분쟁 해소 등을 위한 정책 금융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중동 상황을 저희들이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대응은 단기적 대응대로 또 장기화에 대비해서 경기, 민생 안정 대책, 추가 대책도 적지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 보고 내용 중에 있긴 한데 지금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지금 200원 넘게 오른 데도 있다는데 요거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예요? 어디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대통령 지금 석유 사업법 23조에 보면은요,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서 이 가격이 높은 경우는 고시를 통해서 최고 가격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담합 조사를 할 겁니다.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담합으로 인정되면은 또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점 매석이 일어난다면은 또 저희들이 매점 매석에 따른 시정 조치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또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느끼기로는 오를 때는 엄청 빨리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만 내린다.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뭐 국제 유가, 원유 유가 상승이 있긴 한데 그게 국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아직은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제 네, 미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서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폭등하는 것은 이거 지금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인 또 어려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 그런 태도잖아요. 네. 이게 공동체의 일반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무슨 사재기나 이런 것도 안 하실 만큼 시민 의식 수준이 높은데 이런 상황 이용해 가지고 그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뭐 아무리 돈이 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최고 가격 지정도 이전에는 잘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옛날에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현재 상태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할 일은 하자. 법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이런 부당하게 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좀 제재하시고요. 네. 담합 조사와 그에 따른 대응 조치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뭐 필요하면 하긴 하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네. 매점 매석 부분 조사 처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행정처분은 물론 이게 최고가 지정도 일종의 행정처분인데 그거 말고 이렇게 부당하게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무슨 영업정지나 아니면 뭐 과태료 부과나 과징금 부과나 이런 제도는 없어요? 예, 현재는 알습니다. 그럼 필요하다면 제도까지도 마련하는. 아니 마련하는 게 현재 상태로. 예, 지금 공정위에서 예. 가격 전국적으로 지역사무소 다 가동해서 가격 모니터링 중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담합 조사에 좀 신속하게 공정위 네. 조사를 시작하면 그 관련한 제재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어제부터 이미 당장 엄청나게 휘발유 경유 가격을 올렸다는데 그 주유소들은 이제 그렇게 영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조사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 산업부에서 추가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석유 사업법에 이런 상황에서 단속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 지금 그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더 강화해서 3월 6일부터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월 2,000회 이상 강력한 그 특별기획 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유소 직접 방문하고 그 예고 없이 방문하고 하면서 이게 정량에 미달하거나 그 담합이나 이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정량 미달, 뭐 가짜 석유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 권한에 따라서 이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품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경고 그리고 2회 사업 정지 3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짜 석유 판매 시에도 1회 사업 정지에 3개월 할 수 있고요. 정량 위반 시에도 1% 초과 시에는 사업 정지 2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조치 권한을 그 활용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시고요. 뭐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가짜 석유를 팔거나 뭐 이러면 한두 달 정지가 아니라 그 사업을 한 뭐 6개월을 한 1년 하든지 취소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건 나중에 고민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부당하게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받는 행위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영업정지 취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석유류 판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소위 바가지, 이거 바가지 아니에요, 지금.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인데, 이 바가지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행정처분 근거는 없냐, 그 말이죠. 지금 그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장 아니, 담합 말고. 예. 뭐 담합 안 하고 난 내가 이제 위험한 위기니까 나 높이 비싸게 받겠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바가지를 씌워보겠다. 근데 혼자 각계 주유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냐 그 말이죠. 예, 그걸 이제 핀포인트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격을 바가지를 씌운다. 관광지에 손님 많이 오니까 바가지 씌워야지 이런 거 지금 제재하잖아요. 예. 근데 이 석유류 판매에 대해서는 이게 바가지 아닙니까? 예. 이 바가지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다는 겁니까? 담합을 하거나 뭐 이상한 다른 거 안 하면 그냥 정상적인 석유주 제품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비싸게 받아야지 이래 가지고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인가요? 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안은 지금 없는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을 그러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